그러니까 맑은 정신으로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죠. 그렇지만 합격을 하고 나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난다면 바로 도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필기는 3개월, 실기는 3개월, 6개월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생각 드시거나 손을 바짝 드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의 필요성입니다. 업무 활용 부분 첫 번째 토끼 잡는 방법입니다. 엑셀에서 관리 부과, 장기 수원 계획 예산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가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리 부관에서 보면은 소득비, 승강비, 유지비, 전기료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합계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 부분별로 계산을 해서 관리비 부가 총괄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개들이 이 총괄표에 당월 금액으로다가 전부 시트 복사돼 가지고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 합계 자동으로 넘어가겠죠. 그렇다면 이 부분별만 계산하면은 이 자동 합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기 수연 계획 현황입니다. 건물 외부, 연간 추정 적립액, 그다음에 건물 내부, 또 적립액 5,700만 원이죠. 이런 것들이 총괄표로 또 다시 자동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엑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액세스입니다. 액세스는 이제 투표 할 때 많이 사용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효율적으로 썼습니다. 구분 소유자 의결권 두 개를 해서 과반수 이상 두 개가 각각이 과반수 이상이 돼야 되는데 엑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101호 하면은 참조 옆에다 놓고 100제곱미터다 102호는 찬성하면은 이제 90제곱미터다 이렇게 따로따로 넣습니다. 고급 엑셀을 함수를 쓰면은 이게 이제 자동으로 넘어오게 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근데 액세스 같은 경우는 테이블 위에 기본적인 사항을 넣습니다. 101호 홍길동 의거권 면적 100제곱미터 주소는 성수동 자양구 이런 식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표할 때 101호 찬성 1번 103호 반대 2번 이렇게 넣잖아요.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찬성은 1번이고 반대는 2번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보고서를 뽑을 때 보고서만 이제 누르게 되면 투표현황에서 찬성은 몇 명, 의결권 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렇게 산출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별도 볼 수가 있고 요약해서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면에서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P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단 총회한다든지 입주자 대표 회의를 한다든지 관리위원회 회의를 한다든지 직원들 교육을 한다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기도 수자원본부에서 현장 심사 나왔을 때 제가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저는 발표하고 현장 심사원들이 여기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아파트에서 급수배관 교체 공사를 할 때 동의 받기 전에 주민들한테 미리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관리단 총회할 때 당연히 또 업무 보고할 때 업무 보고를 이제 PPT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산업기사 사무자동과 산업기사 연도별 합격률을 보면은 필기는 한 50%대, 55%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기는 70%대로 상당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필기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 쉽게 책 좀 보고 공부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기도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해봤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단 액세스 이런 부분인데 액세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점으로서는 그 아파트 입찰 공고에서 이제 좀 본 건데요. K 아파트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적 입찰 공고에 나와 있는 사항을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기술자 산정 인정 대상에 사무자료와 산업기사를 넣는 아파트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토끼입니다.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선임 관련법은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2023년 7월 18일 날 개정이 돼서 1년 후에 시행한다 해서 2024년 7월 19일부터 지금 법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관련법 그 시행령이 유예가 돼서 아직 그 시행을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그 시행된다고 했다라면 2024년 8월 18일 날부터 3만 제곱미터 이상은 선임을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해관계자 협의관계로 시행이 연기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올해 안에는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 자격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은 산업기사, 사무자동화는 정보통신기술 자격자로 정보통신부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등급 및 인정 범위에도 보면은 이 부분은 이제 2024년 11월 1일서부터 시행하는 사항인데요. 산업기사 이상 되면 이제 초급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선임하게 되면 초급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고요. 기술 자격 시험을 땄을 때는 이 부분을 이제 참고해서 보면 되고, 학력 경력자들은 이제 이런 부분, 경력자만 있을 경우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보면 되는데, 학력 경력에서 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학력 부분은 이제 전자통신 이런 분야를 이제 학력이 있어야 되고요. 경력도 공사업체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체에서 그 전자실장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공장 그 온라인을 해가지고 공정관리, 재고관리,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다 했거든요. 서울에서 청주까지 그 온라인으로 해서 화상회의도 하고 그 데이터도 주고받게끔 해서 이제 설치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 경력은 여기 인정이 안 됩니다. 아쉽게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손해를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빨리 이제 산업기사를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외에 우리가 이제 그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라든지에서 선임하는 자격을 한번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안전관리자 부분입니다. 1000kW 이하는 이제 대행을 주면 되지만 1000kW 이상은 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소지를 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 또 5000kW 이상 되는 데는 안전관리 보조원을 또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리소장이나 과장은 산업기사 이상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팀장이나 반장은 기능사를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자는 누구나 어디든지 다 선임을 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또 선임을 해야 됩니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 이런 건물들은 선임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또 작년서부터 또 하나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전기, 가스, 오염물을 그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경직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소방하고 전기하고 떼어놨어요. 그 떼어놓은 부분이 이제 특급하고 1급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소방하고 전기하고 같은 그 쌍기사를 가지고 있었으면 취업이 아주 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큰 건물에서 전기하고 소방은 따로 선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 자격증만 가지고서는 이제 집합 건물에 취업이 좀 어려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방에서도 뭐 2급, 1급, 특급 이게 있어야 되고요. 이제 보조자는 이제 교육을 받으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만 4명을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입니다. 300세대 이상 그 초급 선임을 해야 되고요. 10,000제곱미터 이상은 또 초급 선임을 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급 보조를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도 산업기사 이상, 그다음 기능사 이상. 근데 저희 전체 인원은 5명입니다. 5명인데 이렇게 선임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보통신 유지관리자를 한번 살펴보면 이 자료는 예전에 그 기사에 나왔던 그런 자료입니다. 지금 바뀐다고 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예전 자료 보면 1,000제곱미터 이상은 선임을 해야 되고요, 초급을. 그 다음에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 됐는데, 아파트는 이제 이게 대한주택관리사협회하고 정보통신부하고 협의해서 이제 없애는 걸로 됐죠. 그렇지만 이제 언제까지 없어질지 이제 그거는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유예가 된 거예요? 아니면 아예 없어진 거예요? 아예 없어졌다고 한다 하더라도 정보통신부 같은 데서는 아예 없을 수는 없다. 인터넷을 쓰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주차 차단기, 인터넷 뭐 전부 통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 유지관리자도 산업기사나 기능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5명인데 이게 지금 더블 인원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몇 개를 걸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덤으로 정보통신 유지관리자를 선임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력서에 추가가 됩니다. 2주. 그러면 이제 경력이 좀 2주 들어가니까 취업하는데 좀 낫겠죠. 이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통신 그 기술자 경력 수적 과기부에서 제정해서 정보통신 그 공사협회에서 발행을 합니다만 관리사무소의 적은 인원으로 관리를 하려면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 그 일부를 마치겠습니다.